자, 이글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면 화면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이제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를 좀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어는 우리가 약속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앞으로 부르자. 이런 건 이 용어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몇 가지 중요한 움직임을 제외하면 어떤 척추 사이 이연부에서의 움직임은 비교적 작게 일어난다. 원서 동일해요. 적다, 이판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움직임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 작은 움직임들이 전체의 척추 영역에서 함께 작용할 때는 상당한 크기의 각운동, 각돌림 운동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하게 된다. 뭐 비슷한 의미니까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can이 들어가니까 할 수 있다가 맞겠죠. 자, 보시면 이 두 가지 문장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 위에다 좀 그려볼까요? 네, 여기 위에 한번 그려봅시다. 척추뼈가 하나 있고요. 두 개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스크가 있겠죠. 여기가 앞이어서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굽힘이라고 표현을 하죠. 플렉션이 된다. 이 굽힘이 되는 각도가 이 두 개의 척추뼈 사이에서는 앞으로 굽혀지는 각도가 한 3도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3도. 3도밖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두 뼈가 척추 중에 소라식 등뼈였다면 등뼈는 12개가 있죠. 12개. 그래서 관절로 따지면 뭐 사이에 있는 거니까 뭐 11개든 12개든 어쨌든 대략적으로 10개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뼈가 만나는 지금 요 관절에서는 3도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움직임은 비교적 작게 일어난다. 움직임이 적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첫 번째 문장의 의미가 이거고요. 그치만 소라식은 12개가 있으니까 관절로 따졌을 때 대략 10개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10개의 관절이 있으니 T 1번부터 12번까지 합쳐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거의 뭐 10배 정도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라식 전체에서 나오는 움직임 30도가 나올 수 있다. 정확하게 관절 가동 범위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론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 문장 함께 작용을 했을 때는 상당한 크기가 나온다. 30도면 상당한 크기죠.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운동, 각돌림 운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뉴만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지금 강의해드리는 것처럼 풀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참 좋겠지만 좋은 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컴팩트하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컴팩트하다는 건 단점이 설명이 좀 빈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냥 로테이션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앵귤러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이건 적어도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로테이션은 아니구나라고 초심자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로테이션, 각돌림 운동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병진 운동과 돌림 운동에 대한 분류 중에 돌림 운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전체 몸통뼈대, 척추와 머리뼈를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한 뼈운동 형상학은 세 개의 기본적인 운동면 내에서의 돌림 운동으로 설명이 된다. 세 개의 기본적 운동면은 다들 알다시피 시상면, 이마면, 수평면이 되겠죠. 돌림 운동 마찬가지로 이거는 병진 운동 돌림 운동의 돌림 운동입니다. 각돌림 운동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네라고 하는 with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락이 됐는데 이 판에서는 요 내에라고 표현을 하고 3판에서는 이제 뭐 안에 내에 안에 이게 2판 3판 좀 다르거든요. 아마 오늘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또 질문을 던져 드릴 테니까 한 5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뼈의 4번 굽힘을 어떻게 표현할지, 말로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혹은 그림으로 4번 허리뼈가 굽힘되면 어떻게 그려서 표현할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허리뼈 4번이 있는데 굽혀진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는 앞이고 뒤다. 혹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여기 밑에 있는 뼈 5번 이렇게 같이 그려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요거 안 그리셨다면 이거는 좀 개념을 다시 잘 잡으셔야 돼요. 어깨 굽힘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팔뼈가 있다. 위팔뼈가 있다. 요거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안 하죠. 이렇게 스캐플라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그리잖아요. 관절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뼈와 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게요. 뼈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뼈 하나. 위팔뼈 하나만 그려도 뼈거든요. 근데 관절은 뼈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뼈와 뼈가 만나는 게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위팔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도 그와 연결되어 있는 뼈가 무엇인지를 언급을 해야지 이게 관절이구나. 아, 어깨 복합체 4개 중에서 GH 조인트를 얘기하는 거였어? 이렇게 전문가들끼리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전문 용어인 거고 그런 것들은 약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척추뼈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생략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임상에서. 근데 임상에서 상대방이 알아듣는다면 상관없지만 논문을 쓰거나 문헌으로 작성을 할 때는 모두 다 알아볼 수 있는 약속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굽힘을 할 때는 어떤 뼈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허리뼈 4번 굽힘을 할 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관절을 이루는 거니까 굽힘이라는 거는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4번 뼈 하나. 그럼 또 하나의 뼈를 어느 뼈를 얘기해야 될지. 저는 5번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위에 있는 3번이랑 또 위에 허리 3번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4번의 움직임을 설명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론상은. 근데 보통은 아래쪽에 있는 뼈로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수님께 강의를 듣건 다른 강사에게 강의를 듣건 다 이런 식으로 허리뼈 굽힘 4번은 이런 식으로 4번 5번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을 볼게요. 각 운동면 또는 자유도는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이 직접 통과하거나 근접하게 통과하는 하나의 돌림축과 연관이 된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의 돌림축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랑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몸통을 직접 통과하거나 혹은 관절이 직접 통과하거나 2판, 3판 그 내용이 좀 바뀐 거긴 해요. 몸통을 통과하는 거랑 관절을 통과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부터 좀 정리할까요? 이 그림 보시면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 가지고 자, 이 XCR 로테이션이 나오는 수직축 같은 경우는 척추뼈 몸통 관통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여기 그냥 AP라고 할게요. AP 엑시스와 그리고 요 ML 엑시스 안과 척추 요 두 개는 디스크를 통과하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들은 관절을 통과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뼈를 통과하고 두 개는 관절을 통과한다. 그래서 관절을 얘기하든 몸통을 얘기하든 직접 통과하거나 근접하게 통과한다. 둘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라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전통적으로 목뼈 위에 있는 머리를 포함한 척추의 움직임은 머리에서 꼬리 쪽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데 움직임의 방향은 좀 더 머리 쪽, 위쪽에 위치한 크레니알이라는 용어, 슈페리얼이라는 용어가 둘 다 동일하게 쓴다 그랬죠. 위쪽, 머리 쪽. 자, 위쪽에 있는 척추 분절의 앞면에 있는 한 지점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척추뼈 허리 4번 굽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요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요렇게 움직이는 게 앞쪽으로 뭐 밴딩 하는 거다 혹은 플렉션 하는 거다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관절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뼈는 5번이 되는 거겠죠. 위에 쪽이 움직이는 걸 설명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뼈 중에 위쪽에 있는 뼈가 움직이고 아래쪽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머리 쪽에 위치한 뭐 한 지점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굽힘은 여기서 제가 질문으로 띄워드렸던 굽힘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기서 별로 뭐 어렵지 않은 건데 왜 굳이 질문까지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 문장을 이해시키려고 굽힘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요게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시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요거 보기 전에 한번 질문을 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을 볼게요. 네. 괜히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자, 문장 보시면 4번, 5번에서 왼쪽에 축돌림 하는 동안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4, 5번에서 왼쪽 축돌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어떤 뼈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제일 좋아요. 가능하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자, 가시돌기는 오른쪽으로 돌림을 하지만 C4의 척추뼈 몸통이 앞면에 있는 한 지점은 왼쪽으로 돌림한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C4 얘는 C5 두 가지 뼈를 지금 우리가 앞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안테리얼 앞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저쪽에서 앞에 보는 사람을 내가 보는 거니까 해부학적 이 뼈의 해부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방위, 동서남북을 정해야 되는 거죠. 왼쪽, 오른쪽은 저는 지금 여기가 왼쪽이거든요. 근데 화면은 지금 반대쪽, 이쪽에 모니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쪽이 왼쪽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오른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마 출력되면서 이게 좀 또 약간 방향이 다른데 그냥 여기 화면만 보시면 돼요. 환자 기준으로 이쪽 왼쪽, 오른쪽, 앞쪽이니까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 있는 한 지점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레프트 로테이션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 전문가 선생님들은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물리 작업치료 선생님들 이 경험 있을걸요? 어떤 선생님들 혹은 본인은 이렇게 되는 거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스피노스 프로세스 가시돌기죠. 가시돌기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게 소통이 반대가 돼버려요.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척추뼈가 제가 대략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게 가시돌기, 스피너스 프로세스, 극돌기고요. 이게 가로돌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횡돌기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얘는 버테브라 바디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밑에 있는 척추뼈와 위에 있는 척추뼈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제 방향으로 근거하면 여기 앞이 이쪽이니까 왼쪽이 이쪽이거든요. 왼쪽으로 로테이션이 나오는 건 요거예요. 이거는 왼쪽 돌림이라고 운동학에서도 그렇고 해부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갈 때 앞면에 있는 한 점은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왼쪽 돌림이 맞는데 뒤쪽에 있는 가시돌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가시돌기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지금 천장에서 보는 뷰로 바꿔드립니다. 이러면 이 앞에 있는 한 점이 왼쪽으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로테이션이 될 때 가시돌기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가끔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척추뼈 몸통을 가지고 돌림 방향을 이렇게 되는 걸 설명을 할 때 이쪽에 있는 점은 왼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만약에 가시돌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돼요. 같은 움직임인데 돌림 운동이다 보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측만증 같은 거를 여러분들 평가하고 그럴 때 종종 있거든요. SP를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한 거 가지고 특히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선생님들은 엑스레이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 돼 있는 거 가시돌기 기준으로 얘기하면 레프트 로테이션을 자 저거 C4 오른쪽으로 돌아갔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뉴만 선생님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정의를 제대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보시면 왼쪽으로 축 돌림을 하는 동안 가시돌기는 오른쪽으로 돌림하지만이라고 나오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한 점은 왼쪽으로 가는데 뒤에 있는 가시돌기는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C4의 척추뼈 몸통에 있는 앞면에 있는 한 지점이 왼쪽으로 돌림하는 걸 왼쪽 축돌림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척추 사이 운동의 관절 운동 형상학은 돌기 관절 내에 안에 with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2판 3판 다르게 번역하는데 요거는 앞으로 계속 좀 중복이 되어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치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절면대 사이에서 일어난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관절 운동 형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챕터 1에서 얘기할 때 이게 나와야 돼요. 챕터 1에서 관절 운동 형상학 예시 뭐가 나왔죠? 라고 제가 물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해야 되고요. 세 가지 뭐뭐죠? 라고 했을 때 이걸 언급을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롤, 글라이드, 슬라이드, 그리고 스핀이라는 움직임이 있었죠. 스핀, 스파인이 아니라 스핀. 네. 이게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체 관절에서 골고루 쓸 수 있는 용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척추에서는 다른 용어를 좀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접근, 분리, 미끄러짐, 슬라이딩, 글라이딩 요거는 비슷한 용어죠. 슬라이딩, 글라이딩, 슬라이딩 이거는 여기서도 같이 쓰는 용어인데 접근이란 용어와 분리라는 용어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용어는 척추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거는 4주차, 5주차에 아마 좀 더 목부터 등, 허리, 특히 목과 허리의 관절 운동 형상을 자세하게 볼 때 말씀을 아마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관절면들은 평평하거나 거의 평평에 가깝다. 허리뼈 같은 경우는 볼록한 면과 오목한 면이 있다라고 고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볼록하고 실제로 오목하긴 한데 뭐 롤링 글라이딩 이런 법칙은 나오지 않아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 뒤통수뼈랑 아틀라스 이렇게 받치고 있는 C1 1번 목뼈와 뒤통수뼈 보통 뒤통수뼈 C0라고 해서 C0 C1 관절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다음 주에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는 오목볼록 법칙이 조금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평하거나 거의 평평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개핑이라고 하는 거 틈만 대기 요거 영어로 나와 있는 거 그냥 한국어로만 3판에 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라서 2판에 굳이 추가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가 나오는데 좀 이따 좀 살펴보고요. 요거부터 순차적으로 볼게요. 자, 30번 그림 뼈 운동 형상학을 설명하는 용어다. 앞에서 관절 운동 형상학이 나왔죠. 정리 잘 되어 있으시겠죠? 관절 운동 형상학의 예시는 롤, 글라이딩, 롤링, 글라이딩, 스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뼈 운동 형상학의 예시를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플렉션, 익스텐션, 어브덕션, 로테이션 이런 것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축돌림, 엑시알 로테이션, 라테랄 플렉션, 플렉션 익스텐션이 나온다는 거 뼈 운동 형상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형적인 허리의 척추 사이 이음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일반적인 용어로 굽힘, 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끔 앞굽힘, 뒷굽힘이라고도 우리 그 문헌들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forward bending, backward bending 이렇게 굽힘, 펴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운동면이나 돌림축은 다들 아실 테니까 자세하게 보진 않을게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지만 혹시라도 이거 모르시면 꼭 제 유튜브 영상 잘 정리해 놨거든요. 유튜브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오른쪽, 왼쪽, 가쪽 굽힘, 라테랄 플렉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허리 척추에서는 사이드 밴딩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축돌림은 돌림 혹은 비틀림, 토션이란 용어를 쓸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 토션이란 용어는 우리가 보통 뭐 현장에서, 임상에서 라고 표현할게요. 실제로 치료하거나 뭐 움직임 같은 것들 분석하고 이럴 때는 많이 토션이란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쓰는데 토선이라는 용어는 제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여기 볼게요. 축돌림이란 용어 별표 쳐져 있는 거 여기 주석을 달았어요. 척추의 축돌림은 척추뼈 몸통의 앞면에 있는 한 지점이 가리키는 방향에 의해 정의된다. 굳이 또 한번 여기에 강조를 한 이유는 SP 가시돌기의 위치를 가지고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표 9.5에 있는 내용. 관절면들이 접근되는 건 돌기관절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척추뼈 두 개가 있고 뒤에 이 뼈 뒤에 아래쪽으로는 아래관절 돌기, 위쪽에는 위관절 돌기가 있는데 아래관절 돌기가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위관절 돌기가 또 있겠죠. 밑에 뼈에 위관절 돌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이렇게 관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에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이렇게 로테이션 될 때 얘가 이렇게 접근된다, 가까워진다는 거고요. 반대편으로 돌림하면 얘네가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분리, 미끄러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킵해두고 4주차에 좀 더 제가 문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돌기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에는 전체적으로 24쌍의 24쌍의 돌기관절이 있다. 사이사이에 다 있겠죠. 자, 각각의 돌기관절은 마주보고 있는 관절면들 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의에서 의에 같은 말이고요. 돌기관절은 역학적으로 평면관절로 분류가 되고요. 관절 연골과 신경이 풍부한 관절 주머니가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허리 부분은 오목볼록이 좀 있긴 한데 그냥 다 평면관절로 가정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관절 연골 당연히 있겠죠. 관절 사이니까 연골이 분포가 되어 있고 관절 주머니도 당연히 있겠죠. 여기도 관절 주머니가 있는 관절이라는 거. 그래서 돌기관절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조그만한 관절 안에 여기 볼까요? 먼저 여기 부분 있잖아요. 돌기관절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돌기관절 주머니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관절 주머니가 있다는 것까지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이 관절 주머니가 GH 조인트, 어깨의 글레노휴머럴 조인트에 있는 관절 주머니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에도 관절 주머니가 있고 윤활액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절이라는 거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신경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3판에 좀 더 신경이 풍부한 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 적어놨어요. 자, 관절 주머니와 깊은 쪽에 있는 국소 근육으로부터 나오는 감각 자극은 과다한 스트레스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척추 사이의 움직임을 안내하는 것도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각 자극은 이제 들어가는 신경이죠. 딜신경, 구심성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안에서의 뭔가 움직일 때 뼈와 뼈가 제대로 그러니까 원래 움직임이 나오는 방향으로 안 나온다면 여기 안에서 감각이 느껴져서 뇌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움직임을 우리가 피드백으로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경이 이렇게 뇌 쪽으로 향하게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뇌 여기가 앞이에요. 뇌 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 신경이 들어가는 신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 이렇게 감각신경으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제 여기에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에 그렇게 근육 수축하지 말고 다르게 수축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관절을 보호할 수도 있고 움직임을 안내할 수도 있다. 안 배우던 춤을 처음 배우는데 이렇게 움직임하는 거는 뇌 관절이 비틀어지는 느낌이야. 잘못 움직이는 거야. 감각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허리가 아프네. 다시 쉬었다가 연습할 때는 이렇게 말고 조금 더 뒤쪽으로 젖혀서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문장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예외적인 상황과 편차가 자연적인 편차가 흔하긴 한데 대부분의 돌기관절의 관절면들은 기본적으로 평평하다. 계속 평평하다는 거 강조하고 있어요. 주로 위쪽 목뼈와 허리뼈 영역에서는 약간 만곡된 관절면이 존재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위쪽 목뼈 대표적인 거는 C0에서 C1이고요. 허리뼈는 다 오목볼록이 있긴 해요. 약간 있기는 하다라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뼈 돌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라틴어, 그리스어 라틴어 개념으로 뻗어나옴을 의미를 하는 거래요. 아포피지스라고 하는 단어가 뻗어나왔다. 그래서 위로 뻗어나온 거 위관절 돌기, 아래쪽으로 뻗어나온 거 아래관절 돌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관절 돌기에 돌출된 특성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역학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는 관절 돌기들은 특정 움직임은 허용하고요. 다른 움직임은 차단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움직임을 허용한다. 기찻길에서 이렇게 철로가 나 있으면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는 걸 허용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철로를 이탈하는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길을 깔아 놓은 거죠. 다른 움직임은 차단된다. 운동면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차단하고 있다는 거 이해가 아마 되실 것 같아요. 자, 장애물로서 as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네, 둘 다 같은 번역이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거의 수직 방향을 향하고 있는 아래쪽 등뼈와 허리뼈 그리고 엉치뼈 영역에서의 돌기관절들은 한 척추뼈에 대한 다른 척추뼈의 과도한 앞쪽 병진 운동을 차단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등뼈도 그렇고요. 허리뼈도 그렇고 허리 엉치뼈도 그렇다라고 해요. 허리뼈를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서비컬, 소라식, 룸바, 세이크라, 콕시스 같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허리 쪽에 로도시스가 있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허리 쪽에 있는 어떤 로도시스든 허리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리뼈의 특성. 이 특성이 등뼈에 인접한 이 부분이랑 그리고 세이크럼에 인접한 이 부분, 이 부분들은 이행부, 정선 기억나죠? 복습 잘 하셨겠죠? 정선 부위 가까운 뼈들은 좀 이런 특징을 공유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수직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 거의 수직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는 특징이 허리뼈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허리뼈에서 가까운 등뼈 중에 아래쪽 등뼈 그리고 엉치뼈 중에 허리 엉치뼈 영역이 비슷하게 공유한다. 우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요. 수직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저를 보시면 지면이 기준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직은 그냥 지면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3빌딩이 이렇게 있든 지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63빌딩이 있든 이렇게 있든 시상면이든 이마면이든 다 지면과 수직인 거잖아요. 시상면도 수직, 이마면도 수직. 시상면, 이마면을 45도로 가르는 것도 수직, 30도로 가르는 것도 수직. 다 이거는 수직인 거죠. 그래서 뭐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허리뼈는 그러니까 제 정면의 모습으로 본다면 관절 돌기 부분의 관절면들이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요 사이에 이렇게 관절면들이 형성이 돼 있구나. 이렇게 지금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도한 병진 운동은 척수 또는 통과하는 척수신경 뿌리에 의해서 차지된 공간인 척추관의 용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기능적으로 중요하다. 우선 여기 좀 수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척주관이죠. 그러니까 스파이널 캐날 혹은 버테브랄 캐날이라고 하죠. 척추관이 아니라 척주관이라고 한다는 거, 이 판은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용적에 영향을 미친다. 크기를 손상시킨다. 볼륨의 어떤 컴프로마이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볼륨이니까 정확하게는 용적이죠. 용적. 볼륨은 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기도 의미는 비슷한데 뭐 이거는 각자 개인 기호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